안녕하세요.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연애 공포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댓글로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연애 공포증 관련된 이야기를 한 영상에서 그럼 연애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무조건적으로 생각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그냥 꼰대처럼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생각을 교정하세요 라고 한다면 와닿지가 않겠죠? 생각이 전혀 교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순수한 연애 공포증과 나쁜 연애 공포증으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나쁜 연애 공포증을 먼저 얘기할게요. 특히 제가 나쁜 연애 공포증이라고 생각하는 이쪽은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편협되고 오만하고 깐깐하고 생각이 유연함이 없고 매우 계산적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연애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식의 마인드요. 이게 나쁜 연애 공포증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쓰잘데기 없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뢰, 열정, 친밀감이에요. 근데 저 생각은 이런 행동들에 미리 제약을 겁니다. 친밀감, 신뢰, 열정의 치명타인 거죠. 그래서 좋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연애를 아예 안 하겠다, 그걸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외겠지만요. 반대로 연애를 언제든지 할 생각은 있으면서 저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병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만한 생각이죠. 연애는 하고 싶어 하면서 연애에 대한 열정은 없고 친밀감 쌓는 것도 귀찮고 그러다 보니 신뢰는 당연히 쌓아지지가 않는 거고 계속 어긋나고 갈등만 생기고 결국 깨지기만 하죠. 거기서 자기 문제를 자각하면 그나마 나은데 보통은 합리화를 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갑니다. 역시 연애해봤자 소용없네, 내 생각이 옳았네 하면서 마음을 거의 안 주는 연애를 하려는 생각으로 바뀌죠. 근데 저 생각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일단 연애 자체를 잘 즐기지도 못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사람 자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당연하죠. 열정은 갈수록 떨어지고 그럼 나는 맞춰주기가 싫고 귀찮고 마음 주기가 싫으니까요. 이게 가볍게 보이시나요? 이게 습관화되면 진짜 좋아 보이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연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연애를 겪고 나서 저런 생각들을 잠시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나한테 적용을 안 시키게 된 계기가 심리학적인 부분 때문이었어요. 뭔가 머리로 정리가 안 되고 답답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심리학적인 것을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생각이 굳이 내가 나한테 적용을 시켜보지 않아도 나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 강을 건너면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어진다는 것을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류의 연애 공포증은 진짜 깊은 생각이 필요해요. 심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꼰대처럼 갈구는 것은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장을 빵빵 때려줘야 하죠. 그래야 그나마 마음에 와닿아서 그나마 교정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정도의 무서운 생각들이라 균형을 한번 잃으면 되돌아오는 것도 매우 힘든 거죠. 두 번째는 조금은 순수한 연애 공포증입니다. 그냥 상대에게 살짝 상처를 받았거나 연애를 몇 번 실패하고 좀 두려워진 거죠. 요 정도 선까지만 생각하는 게 가벼운 공포증이라 생각해요. 이건 두려워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느낌이죠. 선이 그어져 있다면 딱 그 선에 걸치고 있는 느낌 같은 거죠. 이런 상황일 때 배타적인 연애 해석들을 많이 읽고 듣고 보게 되면 이분들도 첫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 확률이 낮지는 않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간관계를 할 때, 연인을 만날 때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유리할지, 내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을지 그것부터 먼저 자세히 생각을 해야 해요. 제가 다룬 나쁜 연애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연애를 진짜 잘할 것 같아 보여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곧잘하는 사람은 애초에 매력도 자체가 엄청 높은 겁니다. 매력이 많아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즉 외모, 하는 일, 성격, 대화 방식, 유머 코드, 센스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거기서 매력도가 높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더라도 맞춰주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는 거죠. 그마저도 그 사람이 맞춰주는 것이 지속될 확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애초에 그만한 매력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게 되면 오히려 더 매력이 떨어질 뿐이에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상대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맞춰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쟤 좀 이상하네? 좀 이해가 안 되네?
이러실 것 같아요.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이 있고 그걸 제대로 볼 수 있고 생각이란 걸 해요. 엄청 순진무구해서 자기 눈을 가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순수한 연애 공포증 수준일 때 내가 아예 연애 활동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나중이라도 외로운 감정이 분명히 들 것 같다면 연애의 긍정적인 면모를 많이 바라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연애하는 게 잘 안 풀려서 감정 소모도 생겼고 좀 힘들었고 약간 주춤하는 단계에서는 그래 잠시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 요 정도로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내 마음이 연애하고 싶어질 때까지 편하게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잡생각은 좀 줄이시고요. 진짜 너무 아닌 사람을 만났다면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다시 찾아보자 정도의 가벼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는 거죠. 진짜 너무 아닌 사람을 만났다고 대부분 사람이 그럴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런 것을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네요.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